사람들이 그러지 않소. 나이 들면 자식이 더 챙겨주고 가까워진다고. 근데 말이야, 나는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이랑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이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이런 생각으로 며칠을 지냈지. 오늘 이야기는 그런데 마음속을 좀 꺼내놓는 거예요. 혹시나 당신도 비슷한 마음이면 같이 들어줘요. 뭐 나와 당신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그날은 참 평범한 일요일이었지. 손녀 할인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들 민수네 집으로 갔어. 초인종을 누르니까 할아버지다! 할인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소리에 내 마음도 환해졌지. 할아버지 왔다, 우리 할인이! 문 열리자마자 할인이가 내 다리를 꽉 껴안더라니까. 이래서 손주가 예쁜 거지. 거실에선 며느리 지영이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버님, 밥 먹고 가세요. 고마운 며느리지 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할인이가 포크를 엉뚱하게 잡고 있더라고. 주먹으로 움켜쥐듯이 잡고서는 밥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연스레 말했지. 할인아, 그건 이렇게 잡아야지.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봐. 손주가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창피하지 않잖아. 그냥 할아버지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근데 그때 지영이 얼굴이 싸하고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 민수도 눈치 보면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 아버님, 요즘은 아이 자율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저희 방식이 좀 달라요. 아이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찔렀는지. 나는 그냥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손주가 밥 잘 먹으면 좋겠어서 할아버지 마음으로 알려준 건데 말이야. 근데 그게 간섭이 된 거지. 민수가 곁에서 눈치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지영이도 많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노력 중이거든요. 조금만 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지. 아, 내가 잔소리꾼이 됐구나. 언제 이렇게 되었나. 예전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알았어요, 아버지 하던 아들이 이젠 내 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더라. 그날 밥맛이 없었어.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는 잘 먹었다 하고 일어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차 안에서 미선이가 내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왔지.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말이 없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뭔가 답답했어. 미선이가 내 손을 꽉 잡더라. 여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 그 말이 위로가 되긴커녕 더 서운해지는 거 있지. 방식이 다르다. 그럼 내 방식은 틀린 건가? 나도 나름대로 자식 키우면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말이야. 그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 아버지, 오늘 지영이가 좀 힘들어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 엄하게. 나는 그냥 손주 걱정에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엄하게 들렸나 보더라고. 말없이 문자를 지웠다. 답장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내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자식들 마음에는 돌덩이처럼 떨어졌나 보더라고.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세상 조용해지더라. TV를 틀어도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저 마음만 조용해졌지. 며칠이 지났어. 민수한테 연락이 없더라고. 예전엔 이틀에 한 번씩은 아버지 잘 계세요? 하고 전화가 왔었는데 말이야. 나도 기다리가 답답해서 먼저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지. 뚜루루 뚜루루. 근데 안 받더라. 바쁘겠지 뭐. 애써 그렇게 생각했지. 1시간쯤 지나서 다시 걸었어. 또 안 받더라.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지. 혹시 내 전화가 이제는 귀찮은 걸까? 내가 뭐 또 실수했나?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가?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 기다리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들거든.
저녁 때 돼서야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 아버지, 미안해요. 오늘 회의 때문에 정신 없었어요. 그 말을 보고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 그래, 바빴겠지. 머리론 이해하는데 가슴이 따라주질 않더라고. 전화를 2번, 3번 걸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접히더라. TV 소리만 혼자 크게 들리고 방이 더 넓어 보였다니까.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 며칠 뒤였어. 은행에서 투자 상품 하나를 추천받았거든. 뭐가 뭔지 어려워서 민수한테 물어보고 싶었지. 민수는 금융회사 다니니까 이런 거 잘 알잖아.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민수야, 아빠가 말이야, 은행에서 뭘 추천받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네가 좀 봐줄래? 민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금 곤란한 톤으로 말하더라고. 아버지, 제가 그쪽 분야 전문이 아니라서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도 지금 상황이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말 듣는데 꼭 내가 부담스러운 짐이 된 느낌이더라고. 나는 그냥 조언만 듣고 싶었는데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도 민수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래, 알았다. 바쁠 텐데 괜히 물어봤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그냥 서글펐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 내가 요즘 너무 자주 민수한테 부탁한 건 아닌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일이었나 싶더라고. 자식한테 뭘 물어보는 것도 부담이 되는구나 싶었지. 일요일 아침이었어. 혼자 집에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마음이 허전하더라고. 좀 풀어야겠다. 그래서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지. 예전엔 그냥 가도 괜찮았거든. 아빠 왔다 하면 할인이가 좋아하면서 뛰어나오고 민수도 어머 아버지 하면서 반겨줬었는데 말이야. 그날은 좀 달랐어. 초인종을 누르니까 지영이가 문을 열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더라고. 아,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순간 철렁했다. 그 말투에서 왜 갑자기 오셨어요? 라는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 가족끼리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 말이 저절로 나왔어. 좀 언짢았거든. 그때 민수가 안에서 뛰어나오더니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아버지,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좀 힘들어요. 그 말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반가운 손님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이제는 내 아들 집에 가는 것도 예약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아빠가 생각 없이 왔네.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민수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나는 그냥 걸었지.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고 무겁더라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미선이랑 산책을 하는데 내가 먼저 입을 열었지. 여보, 나 민수한테 너무 서운함만 내세웠던 것 같아. 그 말이 쉽게 나오진 않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 미선이가 웃으면서 내 팔을 꽉 잡더라. 여보,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은 애들 방식 존중할 때가 됐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을 때도 된 거지. 그날 저녁 내가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조금 떨리더라고. 먼저 사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 민수야, 지난번엔 아빠가 좀 그랬다. 갑자기 가서 당황스러웠을 거야. 잠시 조용하더니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오시는 거 저희가 항상 환영해야 하는 건데. 민수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았어.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할인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이 말 듣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 하더라고. 가족이란 게 이렇게 또 가까워지는구나 싶었지. 그래, 고맙다 민수야. 아빠가 앞으론 조심할게. 아이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 나이에 또 한 수 배웠다니까. 사람이 말이야 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 참말로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식과 잘 지내는 법을 이참에 말씀드리려고 한다오. 첫 번째, 자식이 먼저 물으면 지혜로운 부모, 내가 먼저 말하면 잔소리꾼이더라.
예전엔 뭐만 보면 한마디씩 했지.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근데 이제 알았어. 물어볼 때만 말하면 지혜고 사랑이더라. 안 물으면 그냥 차 한잔하고 있으면 된다오. 입 다무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더라니까. 두 번째, 서운함은 바로 말하면 폭탄, 하루 지나면 국물맛처럼 부드러워진다. 김치도 하루 묵혀야 맛이 난다 했지. 서운함도 그래. 바로 말하면 화약고 터지고 하루 지나면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그랬나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서운한 일 있으면 하루 재워봐.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괜찮아지더라니까. 세 번째, 자식 인생은 내 인생 스피노프가 아니다. 예전엔 자식 삶에 참 많이 끼어들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니? 아빠 생각엔 말이야.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자식 인생은 외주제작이고 우리는 관객이더라고. 박수만 쳐주면 충분해. 감동 노릇하려고 하면 관계만 비걱거리더라. 네 번째, 도움 요청보다는 같이 하자고 하기. 민수야, 이것 좀 도와라. 이러면 자식 어깨가 무거워지고, 민수야, 아빠랑 커피 한잔 할래? 이러면 얼굴이 환해진다. 참 신기하지?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부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 하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더라고. 다섯 번째, 비교는 집안 분위기 망치는 지름길. 옆집 아들은 벌써 집도 샀던데 옆집 며느리는 요리도 잘하던데 이 말만 나오면 자식들 표정이 바로 얼어붙어. 그래서 나는 이제 비교를 버리고 칭찬을 택했다. 우리 민수 참 잘하고 있네. 지영이 덕분에 할인이가 밝게 자라는구나. 칭찬이 공짜인데 효과는 명품이더라고. 여섯 번째,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기.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전화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야, 오히려 더 자주 오더라고. 인생이 참 묘해요, 묘해. 결국 말이야, 가족은 누가 잘못했나 따지는 사이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 내미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 내가 조금 바뀌니까 자식도 조금 바뀌고 그렇게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지. 혹시나 당신도 자식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오늘 내가 한 이야기 중에 딱 하나만 해보시라오. 하나만 해도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따뜻해진다오. 우리 나이 들어도 외롭지 맙시다. 가족이 우리를 다시 품어줄 수 있으니까.